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컴퓨터 켜고 커피 한잔하고 이제 일 좀 해볼까 하는데 옆자리에서 동료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루에도 몇 번씩? 업무 중에 무슨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사무실 분위기가 싸해지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걸까요? 나만 이거 신경 쓰이나? 감정 조절도 못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자꾸 한숨을 쉬는 사람들, 제가 부르는 이름으로 한숨러들의 진짜 심리와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 조종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숨은 그냥 피곤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전략이에요.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한숨은 타인의 감정을 흔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그 한숨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한숨의 심리. 이건 단순한 숨이 아닙니다. 한숨은 단순한 피로의 표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숨은 감정의 시그널이자 무언의 언어입니다. 나 지금 힘들다. 나 좀 알아줘. 이 상황 너무 답답해. 이 모든 말들을 대신해서 내뱉는 비언어적 감정 신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감정의 해석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난 건가? 내가 일을 더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는 그 한숨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순간 감정의 전염이 시작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한숨은 감정의 전염을 일으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이를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하죠.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 옆에서는 괜히 집중이 흐트러지고 내 기분까지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감정은 공기처럼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한숨러가 있으면 팀 전체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0명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한숨러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주변의 공기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피로를 퍼뜨리며 자신이 중심이 되는 법을 압니다. 한숨 하나로 모두의 시선을 끌고 공감을 유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죠. 이건 일종의 감정 조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조종에 무방비로 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괜찮아요? 라고 묻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감정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 진짜 힘들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걸 표현하는 방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푸는 건 성숙한 어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감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도 힘들고 당신도 집중해야 하고 당신도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한숨러의 3가지 유형. 당신 옆에 누가 있나요? 자, 이제 한숨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게요. 당신 옆자리 혹은 당신 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형 1. 피해자형 한숨러. 나만 힘들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 타입은 세상이 항상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업무가 주어지면 한숨, 회의가 길어지면 한숨, 누가 의견을 내면 또 한숨.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이들은 한숨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실제로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또 한숨 쉽니다. 여러분, 이건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을 원하는 겁니다. 피해자형 한숨러는 자신의 무능함이다. 책임 회피를 피해자 역할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절대 그 죄책감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당신이 도와줄수록 그 사람은 더 의존적이 되고 당신은 더 소진됩니다. 유형이 공감 조종형 한숨 넣. 나 이해해줘요. 나 지금 정말 힘든데. 이 타입은 좀 더 전략적입니다. 이들은 한숨으로 타인의 감정을 끌어당깁니다. 상대가 괜찮아요? 라고 묻는 순간 그들은 이미 감정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죠. 공감 조종형 한숨러의 특징은 선택적 한숨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안 쉬어요. 사람이 있을 때, 특히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쉽니다. 이건 명백한 조종입니다. 그들의 연료는 타인의 공감이에요. 당신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요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죠. 문제는 당신은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감정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냉정해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유형 3. 권력형 한숨러. 이 유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상사, 선배, 팀장이 자주 이 타입이에요. 그 한숨 하나로 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실망했다. 너 일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다 해야 하나라는 신호를 보내며 무언의 압박과 통제를 가합니다. 이건 감정의 언어를 이용한 권력형 심리전입니다. 권력형 한숨러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럼 책임이 생기니까요. 대신 한숨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팀원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아서 더 일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감정폭력입니다. 진짜 리더는 불만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쉬워요. 다음엔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한숨으로 분위기 압박하는 건 무능한 상사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물론 그게 상사라면 직접 대응하기 어렵죠. 하지만 최소한 이건 알아두세요. 그 한숨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능력 부족이고 리더십 결핍입니다. 당신이 그 한숨에 흔들려서 자존감을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일하고 당당하게 퇴근하세요. 심층 심리 분석, 한숨 뒤에 숨은 진짜 감정.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숨러들은 왜 이렇게 한숨을 쉴까요? 겉으로는 피곤해 보이지만 한숨의 뿌리에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대신 숨으로 내보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미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다루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드네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숨러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답답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 정도만 느끼고 그걸 한숨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한숨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몰라줘.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한숨은 결국 인정받지 못한 자의 존재감 신호입니다. 그들은 불만을 직접 표현할 용기가 없으니 한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한숨은 공감을 얻는 게 아니라 공감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한숨을 받아주는 순간 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한숨러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학습합니다. 아, 내가 한숨 쉬면 저 사람이 관심을 줘. 그래서 더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심리치료사가 아니에요. 당신도 하루를 버티느라 힘든 사람이에요. 물론 진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로 충분합니다. 매일 한숨 쉬는 사람한테 매일 공감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공동 의존입니다. 태처법 3단계의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자, 이제 실전입니다. 한숨러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 감정 고리 끊기. 한숨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 한마디가 그들의 감정을 확산시킵니다. 감정은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반응할수록 그 한숨은 더 커지고 더 자주 나옵니다. 무반응이 최고의 차단입니다. 한숨 소리가 들리면 그냥 내 일에 집중하세요. 이어폰 끼고 모니터 보고 내 할 일 하세요. 그래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매번 반응해주는 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 미성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친절은 그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놔두는 거예요. 2단계의 감정 분리하기. 이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몫이다. 그 한숨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해결 문제입니다. 당신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분리라고 합니다. 공감하되 끌려가지 않는 것, 이해하되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게 건강한 어른의 감정관리법입니다.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저건 저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일을 한다.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책임이 없다. 나는 내 평정심을 지킨다. 처음엔 어색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어려워요. 나만 차갑게 구는 건가? 나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현명한 겁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 옆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 그들이 더 우선이에요. 사무실의 한숨러 때문에 집에 가서 녹초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의 경계 세우기. 만약 한숨이 반복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되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세워야 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힘드신가 봐요. 그런데 한숨 소리가 반복되니까 저도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네요.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거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공감 요소로는 요즘 힘드신가 봐요. 경계 요소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네요. 대안 제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정중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의 선을 분명히 그으면 조종이 멈춥니다. 한숨러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행동을 인식하게 되고 한숨이 줄어듭니다. 물론 100% 멈추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나는 내 경계를 지켰다는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며? 아, 제가 그랬나요? 미안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라고 반응한다면 괜찮아요. 다들 힘들 때 있죠. 저도 집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온다며? 저는 그냥 숨 쉬는 건데요. 그것도 눈치 봐야 해요.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업무 집중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정당성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내 감정과 업무 환경을 지키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정 유지법. 나를 지키는 심리 기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숨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숨은 감정의 소리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한숨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짜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또 시작이네 짜증나. 거리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저건 저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일을 한다. 짜증을 선택하면 당신도 감정에 휘말립니다. 거리감을 선택하면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게 감정지능 EQ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두 문장을 3번씩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다. 나는 내 리듬을 지킨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세요.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2주, 한 달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반응 패턴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한숨 소리가 들릴 때 당신도 깊게 호흡하세요. 단 당신의 호흡은 한숨이 아니라 평정의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심호흡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즉, 남의 한숨에 반응하지 말고 내 호흡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 호흡이 내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평정심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감정이 소진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적 공감을 연습해야 해요. 모든 사람의 감정에 다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끼는 사람,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감정 에너지를 쓰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숨을 자주 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자각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는 한숨 대신 말로 표현해 보세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숨은 소통이 아닙니다. 말이 소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숨러의 심리부터 대처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숨은 감정의 언어다. 하지만 책임 있는 표현 방식은 아니다. 한숨러의 유형을 파악하라. 피해자형, 공감 조종형, 권력형. 무반응이 최고의 차단이다. 즉각 반응하지 마라. 감정 분리하라.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다. 경계를 세워라. 단호하되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 평정심을 지켜라. 내 호흡이 내 감정의 방향을 정한다. 한숨은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 한숨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감정은 감염되지만 분별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평정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로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한숨은 멈추고 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